밤에 자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난 적 있으신가요? 이런 근육 경련은 50대 이상의 분들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끔 쥐가 나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보통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 감자를 드시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의사들도 감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그 전에 한국인의 건강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한국인의 건강에서는 간단한 식재료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보통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부터는 감자를 매일 드셔보세요.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들은 눈떨림이나 손이 오그라드는 쥐가 난다거나 종아리나 다리, 쥐 등 근육 경련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 몸이 일상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의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심하게 생기게 되어 게다가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나트륨이 부족하면 심한 경우 갑자기 길을 걷다가 졸도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해지면서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해요. 게다가 팔이나 다리에 쥐가 잘 생기기도 하고 눈 밑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도 생깁니다. 감자를 매일 쉽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감자수인데요. 감자를 넣은 물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만들어 놓고 매일 드신다고 하니 우리도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준비물은 소금, 감자, 물입니다. 먼저 냄비에 1리터 물을 붓고 죽염을 1티스푼 넣고 끓여주세요. 물에 죽염을 넣어 10분 정도 끓이면 죽염과 물에 있던 불순물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끓이지 않고 그냥 물에 하셔도 되지만 한번 끓여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는 동안에 감자를 잘 씻어서 얇게 썰어 볼게요. 감자술을 만들 때 감자 껍질을 벗겨주셔도 되는데 저는 껍질째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자 껍질에 독성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껍질에 독성이 있는 경우는 감자에 싹이 났을 때예요. 감자의 싹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요.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싹이 올라왔을 때는 싹 부위를 깊숙이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감자를 먹고 두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싹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몸이 아그러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감자를 드시는 게 좋고, 만약 싹이 났다면 싹이 난 부위뿐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부위까지 독성이 퍼져 있을 수 있으니 깊게 도려내고 사용해주세요. 감자를 썰 때에는 얇게 썰어주셔야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얇게 썰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감자가 신선하고 좋은 감자일까요? 먼저 감자 표면에 상처가 없고 매끈한 것을 골라주시는 게 좋고, 무게는 무거우면서 단단한 게 좋아요. 싹이 났거나 녹색을 띠는 감자는 피하시고요. 흠집이 없고 껍질에 주름이 없는 것을 고르시면 신선한 감자를 드실 수 있어요. 감자는 햇감자일 때 색깔이 연하고 보관한 지 오래된 것일수록 색깔이 진해져요. 그리고 감자 겉면이 울퉁불퉁하면 손질할 때 버리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가급적 동그란 모양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껍질을 그대로 사용할 거지만 껍질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싱싱한 감자는 껍질 쪽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을 깎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죽염을 끓이고 식힌 물에 얇게 썰어낸 생감자를 넣어주세요. 상온에서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해서 수시로 드시면 감자소 완성입니다. 감자수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잔씩 나눠 마시시면 됩니다. 감자수를 확실히 마시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저릿저릿한 증상도 줄어듭니다. 더불어 감자수는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서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감자수 대신 생감자를 갈아서 꾸준히 먹어도 좋아요. 요즘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역류성식도염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에게도 감자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감자는 소화도 돕고 식도 점막에 있는 염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감자수를 먹는 방법도 좋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불균형할 때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감자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자 우유를 만드는 방법은 감자 하나와 우유 250ml, 꿀을 준비해주세요. 감자는 전자레인지로 삶아서 믹서기에 넣어 우유와 함께 갈아주면 끝입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감자 우유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건 친구처럼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먹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감자를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감자튀김이나 감자전도 한 번쯤 먹어보세요. 다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감자의 전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찬물에 담가줘야 해요. 감자의 전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감자끼리 들러붙어서 걸쭉한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감자를 조리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감자수와 감자 우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감자수를 먹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잔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아요. 감자수를 마시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저릿저릿한 증상도 줄어듭니다. 더불어 감자수는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세포 변성을 막아서 위염과 위궤양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감자수 대신 생감자를 갈아서 꾸준히 먹어도 좋아요. 감자는 소화도 돕고 식도 점막에 있는 염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감자수를 먹는 방법도 좋지만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양소가 불균형할 때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감자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자 우유를 만드는 방법은 감자 하나와 우유 250ml, 꿀을 준비해주세요. 감자는 전자레인지로 삶아서 믹서기에 넣어 우유와 함께 갈아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감자를 먹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감자를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감자튀김이나 감자전도 한 번쯤 먹어보세요. 다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감자의 전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찬물에 담가줘야 해요. 감자의 전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감자끼리 들러붙어서 걸쭉한 맛이 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감자를 조리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감자를 먹을 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세척 감자를 먹기 전에 꼭 세척해야 합니다. 감자 표면에는 흙, 미생물 또는 농약, 잔류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물로 충분히 헹구어서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피부 제거 여부 감자의 피부는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부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불쾌하거나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피부를 제거한 후에 섭취해도 됩니다. 조리 방법 감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삶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으며 감자튀김, 감자조림, 감자볶음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조리 방식에 따라 선택하세요. 다양한 종류의 감자시도 감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는 특색과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감자를 시도하여 새로운 맛과 풍미를 경험해보세요. 조리 시간과 방법 감자를 조리할 때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삶을 때는 삶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울 때는 감자의 크기와 조리 온도를 고려하여 균일하게 익히세요. 첨가물과 함께 섭취 감자는 다양한 요리와 재료와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다른 채소, 육류, 양념 등을 첨가하여 감자 요리를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다양한 조합으로 감자의 맛과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과 다른 음식과의 조합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적절한 양을 섭취하여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감자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는 조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백질과 채소 등을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감자 선택 가능하다면 유기농 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 감자는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더 건강한 옵션입니다. 알러지 확인 감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자 알러지는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먹는 경우 작은 양을 섭취한 후 알러지 반응을 주시해야 합니다. 저장 및 보관 감자를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하고 부패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껍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이 요구에 따라 적절한 감자 섭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이 조건이나 알러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적절한 양과 조리 방법을 유지하여 건강한 감자 섭취를 유지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